여기 없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예? 쌤? 구분만 없어요 아직. 예. 왔어요. 너 다음부터 네가 표시하고 와. 왜 그래? 아니 얘기하고 계시길래 아, 자연스럽게 그랬어? 들어왔어요. 그럼 자기 이름에다 표시해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은 부모님 걱정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는 뭘 배울 거다? 에너지. 자, 에너지는 뭐냐면은 힘을 주어서 잡아당긴 걸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힘을 구하려면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운동이 변하기 때문에 운동이 변하는 걸 우리가 알아내서 나중에 얼마의 힘을 받는 건지를 분석을 해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힘을 알기 위해서 가속도, 물체 운동 변화 이걸 알아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정확히 해야 돼. 우리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를 B로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물리에서 계속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물리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랄라랄라 책 어디 가요? 페이지 랄라랄라 11쪽. 저번 시간에 가속도까지 했어요. 기억나요?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숙제 내준 거 몇 개 있는데 풀어봤어요? 네. 그래요. 페이지 12쪽에 보면은 6번 빼고 나머지 1, 2, 3, 4, 5번이 아니다 4번까지가 숙제였을 겁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어렵지 않지요? 그치? 넘어갑니다. 페이지 11쪽에 가속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가속도 공식 한번 적어줄게요. 알겠지? 얘들아, 내가 가속도 공식 한번 적어줄게. 가속도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A. 엑셀레이. 그 엑셀러레이션. A는 뭐분의 뭐다? T분의 델타 V이다. 그치? 델타 V는 얼만큼이다? 낮은 속도에서 처음부터 빼준 값이다. 여기까지 되나 이렇게? 그렇지? 요걸로 같은 식이에요. 또는 요거는 자 T 시간과 델타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면 요가 이 시간 동안에 변한 델타 V 값 이거를 기울기 시간분의 부기울기 기울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다른 말로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그게 가속도가 되고요. 또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배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많이 그랬으니 두려움을 좀 없애려고 가속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뭐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가속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식을. 오케이? 식을. 그래서 어떤 애가 가속도가 A가 2m/s의 제곱이다. 이 뜻은 1초 동안의 속도가 2씩 빨라진다. 이런 뜻인데 처음 속도가 V5 처음 속도가 0m/s였다. 그러면 1초 후에 1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 2만큼 되겠죠. 2. 그치?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큼 되냐면은 4. 3초 후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6.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자, 문제야. T초 후에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T초. 그렇죠. 2T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졸면 안 돼. 중요한 거야? 오늘 거 잘 알아야 돼. 보여. 얘들아, 가속도를 지우자. 그냥 A라고 해볼게요. 그럼 1초 후에 속도 얼마가 될 것 같아요? A m/s. 그치? 2초 후에 속도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3초 후에는 3A. T초 후에는 AT. T는 보통 D로 적어줍니다. 알파벳 지금 뒤에 나오잖아. T.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처음 속도가 0이 아니야. 10이야, 10. 10m/s. 그럼 1초 속도는 얼마가 될까요? 1 플러스 10. 그렇지. 1 플러스, 10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얘는 10 플러스 2A. 그치? 얘는 10 플러스 3A. 그치? 얘는 얼마가 되겠어? 10 플러스 AT가 되겠지. 그치? 처음 속도를 V5라고 쳐보자. V5. 그러면은 이거 속도 1초에는 얼마가 되겠어요? V5 더하기 얼마? 이거 얼마? V5 더하기 A. 그 다음에 2초 후에는 V5 더하기 2A. 그치? 3초 후에는
VO 더하기 3A. T초에는 VO 더하기 AT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치? 이걸 낮은 속도 V라고 하면은 자, 요 식을 갖다가 만들어 버려. 이게 양쪽에 T를 곱해가지고 V를 이항시켜주면은 낮은 속도 V는 VO 더하기 AT 요런 식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식이에요. 뭐라고? 1번식. 내가 모두 3개를 알려줄 거거든. 3개를 딸딸딸 외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런데 뭐 대부분 이래요. 우리 학생들도 여태까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지만 공부를 해서 이놈을 식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주 많은 걸 써먹을 수 있는데 공부를 이해하는데 크크크하고 그냥 외우기만 했다면 이 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달은 좀 어려워지고 재미없어져 물리가. 그래서 오늘 배우는 식 3개를 좀 이제 주의 있게 좀 들어봐야 돼. 알겠지? 물살 알았지? 이게 힘줘 두구살 힘줘 빨리. 그래서 내가 설날 연휴 때 그냥 와서 공부하자니까 외국 가 있을 것 같아. 너 외국 어디 갈 거야? 거기 가지마. 스페인에 못하러 가. 거기야. 거기 큰일 나. 가지마. 거기 가면 걔들 매일 축구밖에 안 해. 정신 나간 애들이야. 그 연휴 때, 설 연휴 때 와가지고 세배하면은 용돈 주시나요? 아니 나 없어. 아, 주시면 안 돼요. 너 줄까? 세배하면? 아니, 세배했으니까 주시면 안 돼요. 그래? 그럴까? 그럼 바닥 깔아놔야 돼. 저 청소해야 되는데 어디서 세배를 하지? 굳이 세배를 받니? 요즘에 안 받는데. 어떤 애가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가족들 안 모이니까 엄마 삼촌 이모들한테 자기 계좌번호를 보냈어. 그래가지고 작년에 구민찬 걔가 120만 원을 받았어. 계좌로. 현금으로 엄마 아빠한테 40만 원을 받고 할머니랑 가서 그리고 나머지 이거 이모하고 고모들한테 120만 원을 받았어. 대박이지 않냐? 줌으로 세배하는 사람도 있던데. 줌으로 줌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아무튼 걔는 그거 새해 복 많이 드세요 카톡으로 보내놓고서 계좌번호 같이 보내가지고. 그치? 계좌번호 너 계좌번호 알아? 외웠어? 계좌번호 외웠어? 보내드릴까요 지금? 외웠어? 본인 계좌번호 있잖아. 은행에 가서 자기 핸드폰 번호 있지. 핸드폰 번호로 바꿀 수가 있거든. 평생 계좌라고. 그래서 신협에도 기업은행에도 나 전부 다 핸드폰 번호로 보내면 다 내 거야. 내 핸드폰 번호 알려줄게. 알았지? 자, 신한은행, 그 다음에 신협은행, 알았지? 010-5674-5004 일로 보내면 나한테 보내는 게 돼요. 알겠지? 혹시 보내고 싶으면 뭐 이런 거 안 받아. 그러려고 했는데. 야! 하지마! 그런 거 하지마! 시험 쪽에. 그 다음에 내가 국민은행도 가서 계좌를 이 번호로 바꿀 계획 아직은 2가지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마다 핸드폰 번호로 바꿔줘. 알고 있지? 그러면 몰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계좌 번호를 외워낼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 번호로 만들어 놓으면. 알겠지? 오케이? 한 가지 방법 알려주는 거야.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건 선생님처럼 좀 편하게 계좌를 외우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돈을 뺄 때는 원래 계좌를 알아야 되지만 글로 송금할 때는 사람들한테 글로 송금해서 할 때는 핸드폰 번호를 주면은 쉽게 계좌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은행별로. 자, 핸드폰 번호로 해놓으세요. 자, 아무튼 작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올해 한번 잘해보세요. 그리고 이 설날 때 휴강을 할 계획이라서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를 또 못 볼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 너희 또 계속 나 보고 싶지 않겠니? 보고 싶지 않겠어? 몇 번 안 봐가지고 그러지 않아? 세뱃돈을 주신다면. 아야 선생님 나도 없어 세뱃돈. 보고 싶지 않겠어? 보고 싶지 않겠어? 안 보고 싶어? 그래 정상이네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은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이야. 자기 부모님이 보고 싶어야지.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등가속도 1번 공식이라고 부르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어디 갔니? 없네. 이 테스트 지금 없네요. 없어서 못 보네. 자 1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 V는 VO 더하기 AT. 얘들아 V가 뭐다? V 나중속도지요. 나중속도. 그치? VO는 뭐예요? 처음속도. 그치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 A는 가속도를 얘기합니다. 자, 요런 식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아하. 자, 판피 넘어가 볼까요, 이제? 그러면은, 페이지, 이 13쪽 봅시다.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한 얘기 한번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운동.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운동을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일정하다. 운동이 일정하다. 일정함. 운동이 일정한 거는 빠르기, 속력과 속도와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하다. 속력과 방향이 일정하다.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르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르고요. 2번 가속도가 있다.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있다. 가속도가 있는 운동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가속도 운동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 다음에 그냥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아. 가속도가 변한다. 가속도 운동이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보자. 단어 뜻부터 보자. 자, 등이다 뜻은 속도가 일정하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등속 운동은 빠르기가 변한다, 일정하다.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을 얘기합니다. 빠르기가 일정하면은 또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을 때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럴 때 가속도는 0으로 표시가 돼서 가속도가 0인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나요? 가속도가 0이 아닌 운동들을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쭉 되는 경우, 이런 게 등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가속도가 변할 때가 있거든. 2였다가 3이었다가 1이었다가 4였다가 계속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등 가속도 운동. 자, 이 가속도가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가속도가 일정한 등 가속도 운동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는 그냥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자의 운동 볼까요? 진자의 운동.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자예요. 저놈들이. 그래서 가운데에서 그림자를 봤을 때, 위에서 그림자를 보면은 이놈이 쭉쭉 왔다 갔다 해 보이는데, 좀 졸면 안 돼? 이거 자리 좀 옮길까? 이쪽으로? 뒤쪽에 있으니까 졸을 때 내가 못 깨워주는데. 일부러 그쪽에 앉는 거지? 기가 막힌 자리에 앉았네. 여기가 잠자기 되게 좋거든. 선생님 오른잡이라서 이게. 빌릴까? 거꾸로 해버려볼까? 자지마! 거꾸로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진폭이라고 불러요. 진폭.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림자. 이것도 진폭, 이거 진폭. 두 가지 진폭이 있죠. 여기서는 점점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방향은 곡선으로 변하고, 여기서 점점 느려지죠. 그리고 곡선이 변하고, 내려올 때는 점점 빨라지고 느려지고 반복이 되죠. 방향도 바뀌고 빠르게도 변하는 이런 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물체 올라갈 때는 느려지다가 내려올 때 빨라지죠. 방향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이나 또는 이렇게 진자의 운동들은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바뀌죠. 그러면은 우리 원운동, 등속 원운동 보자. 지구상에 있는 인공위성처럼 삥 한 바퀴 빙 도는 거, 이렇게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죠. 자, 물리에서는 이렇게 많은 운동들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어렵게 하지 마. 얘들아, 다 지워줄게. 지워줄게. 걱정. 다 외우는 게 아니야. 냅둬. 안 배울 거야. 그래. 여기 치워. 그 다음에 치워. 두 가지만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냐 등가속도 운동이냐 그렇지 않냐, 세 가지로만 구분할 거예요. 두 가지만 배울 겁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등 가속도 운동부터 할게요. 등속 직선 운동부터 할게요. 1번 제목부터 보자. 1번 등속 직선 운동. 승범이는 수학 어디 하고 있어? 저요? 수학 어디 하고 있어? 스토. 이거 봐, 수트 남들 지금 다 수술이 하고 있어 지금. 투에 어느 세월에 지금. 답답하다. 수학 어디 하고 있어? 저 수학하다 좋았어. 수원에서 탈락됐어? 그러면 뭐야? 수원이 없으면 수제로야? 아니 수학. 수학? 9일 과정?
우리 집 강아지 뽀삐가 거기 하고 있어. 뽀삐 일로 와봐. 뽀삐가 지금 미적분은 언제 가시냐고 난리치고 있어. 이 강아지 개새끼 시끄러워 죽겠어. 밤마다 신이지 미적분 하고 싶어야지. 조용히 해 개새끼야. 확동부터 던지 확동부터 씨 무슨 미적분 하지마 조용히 해. 미적분은 매일 이러고 있어 개새끼. 아 시끄러워 죽겠어. 씨, 된장 발라가지고 거먹어버린다. 얘들아 혹시 친구 중에서 개 같은 놈 그럼 딱 떠오르네 있지. 그치? 개 같은 놈. 개 같은 놈. 착하게 살았네. 있지. 왜 날 쳐다보니? 너 씨 죽고 싶냐? 개 같은 친구 딱 그래서 걔랑 절대 싸우지 마. 알았지? 걔랑 싸워서 이기면 뭐가 될까요? 개보다 나은 놈.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 걔한테 지면 그렇지. 이기거나 비기거나 이게 저희 치면 이득이 안 돼. 그래서 걔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 말 해주고 싶었던 거야, 알았지? 그냥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다고 싸우진 마세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간혹 걔를 이겨먹고 싶어서 해봤자 남는 거는 명예뿐인 훈장밖에 없습니다. 개 같은 놈을 이겼다 그래서 내가 나아지거나 내 인생이 변하진 않아. 왠지 내 마음은 찝찝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은 냅두세요. 알았지? 자 보자. 우리 중요한 거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자 수원 잡아. 등속 직선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면은 얘들아 1번 가속도 A는 얼마다? 그렇지요 0입니다. 자 가속도가 0일 때 이 시간 한번 적어볼까요? 요거 그러면은 V는 V0 더하기 AT에서 A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연기형이 0이 되죠. 그러면 V는 V5가 되겠죠. 그러면 낮은 속도랑 선속도랑 계속 어떻다? 같다. 그렇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볼게.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V, T, S, S, T, V, T. 그다음에 A, T. 또. 자. 어떤 물체가 일정하게 쭉 가면은 ST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ST 그래프 기울기가 속도기 때문에 기울기 일정하려면은 곡선이 돼야 돼, 직선이 돼야 돼. 그렇지. 잘하네. 수학만 못하네. 수학을 접어? 수학 접어 괜찮아 얘들아? 그러면 대학교 안 가면 돼. 강남에서 우리 내 선배가 저 변리사 사무소 사장인데 딸한테 수학을 열나게 가르치는데 영어도 열나게 가르치고 그래서 왜요? 수학을 포기하면 입시를 포기한대. 영어는 왜? 영어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래. 이 개뿔씨 진짜 공부 잘하니? 전교 1등이고 다른 것도 다 해. 물리를 포기하면 다른 걸 하면 돼요. 물리를 포기하면 인생 지구과학을 하면 되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물리를 포기하면 인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입시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체 과목을 하면 돼. 대체 과목을. 그렇지? 제일 만만한 게 뭔지 알아? 지구과학. 아니 지구과학. 지구학 또 그렇지. 그다음에 또 화학. 그렇지? 근데 물리랑 화학은 공부해 두면은 복습할 필요가 없는데 생물이랑 지하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또. 장단점이 있긴 있어. 근데 이제 물리는 우리 학생들이 얘들아 물리가 이제 쉽지 않냐? 아직 배운 게 없지만 생물 지구과학.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냥 어려워. 아니 여태까지 뭘 배웠다고 뭐가 어려워? 가르친 것도 없는데 뭐가 어려워? 생각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지금 수학 어디 배우고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 정도 생각할 머리면은 물리는 껌이야 껌. 걱정하지 마. 쉽게 해줄게. 자, 화학하고 있어 지금? 오, 화학하고 있어? 오케이. 수제도만 모여놨네. 화학 다 끝났잖아. 예, 기억이 안 나요. 문제풀이 해야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도 다시 들으면 기억나. 원래 그런 거야.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기억 안 나는데 제목 보면은 다시 보면은 그 내용이 그때 안다니까. 원래 그래. 나도 어떤 영화를 보고 또 보고 있어. 근데 이렇게 되겠네? 느낌이 이거 이거 봤던 거야. 되게 많아 그런 게.
그치? 근래 본 영화 뭐 있어? 영화 한동안 안 봤어. 응? 영화 한동안 안 봤어. 그래 근래 본 영화 본 거 있어? I can speak English? 그냥 I can speak요. I can speak? 본 거 같은데 제목을 들어보면 나 영어 안에서 나 I can speak? 말할 수 있다? 아 그거 저거 무슨 저 할머니들 나오는 얘기 아니야 그거? 맞지? 우리 I can speak. 그거 저거 거거든. 저거 뭐야? 그 일제 시대 때 그거 거의 아무튼 아니야 그 위안부 뭐 그것이 그런 거야 그게. 그거 맞지? 이거 봐. 기억 안 날 것 같아도 나 본지도 몰라. 근데 이 대목을 들어야지만 내가 바꿔. 이 기억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오케이? 자 인생에서 가장 머릿속에 남는 사람 부모님 빼고 사람. 막연하지? 너무 많아? 여자친구? 이뻐서? 그래 역시 인생 잘 살았네. 여자친구 있어 없어? 없잖아 인생 잘. 뭐하고 살았어 여태까지 여자친구도 없이. 아이고 참나 마음이 아프다. 이 선생님의 여자친구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귀었습니다. 나보다 낫다 니가.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이쁜 여자애가 한 명 있었거든. 우리 서울에서 이쪽 골목길 말고 저 골목길에 저쪽에 거기 여자애가 살았는데 걔 이뻤어. 그래서 걔를 내가 좋아한다고 표시했는데 걔가 나한테 관심을 안 가졌어. 쉽게 말해서 까인 거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걱정하지 마.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쁜 사람이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쁘다는 거는 꼭 외모가 말할 수도 있는데 하는 행동이나 말이 이쁠 수도 있어요. 재산이 많거나. 그러면 아름다운 거지. 재산이 많으면 이쁜 정도가 아니야. 그건 아름다운 거지. 빌딩 하나 가지고 있지? 그거는 여신이야 여신급. 응? 빌딩 2개 가지고 있으면 신급이야 신급. 빌딩 3개 가지고 있다? 지존이야 지존.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 알았지? 저 생각한다 또. 빌딩 3개면 지금 얼마큼 가지고 있는 거야? 기본으로 300억 이상이야. 그 정도면은 빌딩마다 나오는 월세만 가지고도 평생 그냥 놀고 직장 안 다니고 살 수 있는 값이야. 어때? 그 정도면 될 수 있지? 이건 네 기준이고. 빌딩이 3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돈도 많지 않을까요? 당근 빠따로 여기서 몇 천만 원씩 나오는데 그걸 다 쓰겠니? 뭐 하는 말도 계속 몇 억이 되고 또 사고 하다 보면 집에 통장에 돈이 막 이만큼 있을 걸. 100원짜리 요만큼 이상? 만 원 이상? 이해를 못하네. 자, 5만 원짜리 이만큼은 그냥 금고에 보면 그냥 막 금괴 막 현금 막 이런 거 막 집에 막 벤츠차가 굴러다니고 막 저거 막 뭐 부가티 베이런 막 발로 차고 다니고 막 이렇게 30억짜리 자동차 막 그냥 에이 대충 쓰레기차 그러면서 발로 차고 다니고 이 정도지 뭘. 그 정도면 서태지도 그만큼이 돈이 없는데. 자 아무튼 ST 그래프 보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쉽게 해줄게요. 자 봐봐. ST 그래프 직선인 거 알겠죠? 그렇지? 여기서 기울기 뭐다? 기울기가 V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냥 이게 기울기가 일정하단 말이야. V는 어떻게 될까? 일정하죠. 그치? 오케이? 알겠지?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등속직선 운동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페이지 13쪽에 1번 속도와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하다. 미칩니다. 등속직선 운동. 제목부터 배워보세요. 등속직선 운동은 속도 변화량이 0이므로 가속도가 0이다. 등속직선 운동에 얘 볼게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나 컨베이어 벨트 등 일정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 등속직선 운동의 식과 그래프 볼까요? 이동거리 S는 VT이다. 삐출 쳐보시고 그 다음에 자, 속력 보세요. 속력은 일정하다. ST 그래프는 직선이다. 거기다 오른쪽 그래프 하나 그립니다. 가속도 그래프. 이렇게 A가 0으로 쭉 되면은 속도는 일정하게 쭉 되는데 이거 빠져 있어요? 이거 그려가세요. 시험 볼 거야. 어디 그리고 있어. 그렇지. 아이고 남학생이 너무 이쁘게 그린다. 아니, 그래프를 뭐 이렇게 그려 그냥 한번 쭉쭉 그으면 되지. 아 진짜 남자가 소심하게 그려가지고 어휴 진짜 가지마 스페인 가지마. 왜 가고? 여기 왜 가? 몰라요. 너를 왜 거기까지 가? 여기 놀아. 아니 근데 스페인 말고 다른 데 많은데. 차라리 아니, 하와이 약간. 다른 데 스페인 갈 정도면 다른 데 웬만한 데는 간 거야. 아. 알아?
저기 동남아 갔다 왔지? 베트남, 태국, 그치? 일본도 갔다 왔어. 할 데가 없는 거야 얘는. 어? 해외 안 가서 좀. 그러니까 너처럼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만 가는 게 아니고, 어? 왜 사람을 네 기준으로만 사니? 왜 생각을? 아, 나 참. 제 떼찌한테 해줘. 아,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딱 얘기 들으면 뭔가 자, 얘들아, 봐봐. 요 그래프 그렸죠? 자, 봐봐.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네. 알고 있죠? 자, 여기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 5m/s이다. 2초 동안 움직였다고 쳐보자. 이 면적 구하려면 5에다가 2 곱해야 되겠죠? 네. 그럼 10이 되겠지? 10이 무슨 뜻이 될까요? 그 이동 거리. 예, 얘는 S는 VT 중에서 곱해버리면 요놈이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자, 면적 볼까요? 면적. 자, ST 그래프에서 면적 구하면 안 됩니다. 아무 뜻이 없어요. 여기서 면적은 이동한 거리 델타 S가 됩니다. 자, 그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이거는 가속도가 되는 거죠. 자, 이 가속도에서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은 AT가 뭔가요? AT 잠깐, AT가 뭐냐? AT가 이거 여기에서 앞으로 곱해주면은 A 곱하기 T는 V-V5인데요. 이름을 델타 V 또는 속도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처음에 복잡해 보이는데 자꾸 이제 읽어보세요. 그런 것들 얘기를. 그래서 처음엔 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 알파벳처럼. 그래야 좀 쉬워지는데요. 여기에서 면적은 델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ST, VT, AT 그래프는 각각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울기나 면적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자꾸 이제 처음엔 어려워. 근데 문제 풀다가 이제 풀리면서 깨우치게 되는데 자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넘어가고 있어요. 2번 속력만 변하는 운동 볼게요.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직선 운동이면서 속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오른쪽에 그림 한번 그려볼까 얘들아? 거기 시커먼 그림으로 여기 야구공 떨어지는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거기 오른쪽에 빈칸이 나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요거 경사면에 물체 내려올 때 요것도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그다음에 요거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빨리 그려보세요. 도르래 대충 그려봐. 도르래. 그래가지고 물체 2개 갖다 붙여놔봐. 이렇게. 만약에 일로 움직인다면 요것도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위아래로 있거나 경사면에서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또는 도르래에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씩 배울 테니까 일단 종류부터 자꾸 좀 봐두세요.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페이지 13쪽에 아래쪽에 얘들아 여기 식이 나와 있거든. 여기 식 3개가 여기 식 3개가 나와 있거든. 그치? 여기 왼쪽부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적어갈 겁니다. 1번 적어놨죠 여기? 자, 그래서 2번과 3번을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VT 그래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VT 그래프. 자, VT 그래프를 그려볼게. VT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랄라 짜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이렇게 짜자자자자 걸린 시간 t 그 다음에 여기 나중 속도는 v 처음 속도 여기는 v5 그리고 VT 그래프가 직선으로 되면은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등속 직선 운동 말고 이제 2번 등 가속도 운동을 한번 해볼게요. 등 가속도 운동은 뭐냐? 가속도가 얘들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한 게 아니라 가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변해갑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면은 속도가 일정하게 쭉 변해요. 이렇게.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값이 변하는 걸 일정하다고 같은 시간 동안 1초 동안에 20 변한다든지 30 변한다든지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값이 바뀌는 거를 일정하게 변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 기울기를 그리면 1분에 얼마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얼마 1분에 얼마 1분에 얼마 1분에 얼마 1분에 얼마 이런 식으로 1초 동안에
같은 양이 변하게 되면은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 자, 처음 속도는 V0죠. 자, 표를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걸린 시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T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V5, 그 다음에 V,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구할 때 가속도 A는 T분의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주죠. 다른 말로는 델타 V라고 하는데요. 델타 V를 나눠주면 가속도가 됩니다. 자, 그 배운 거예요. 두 번째, 잠깐, 정신 차려. 자꾸 가만히 너무 편하게 있으면 안 돼. 잠깐 나는 눈 감으면 안 돼. 이거 잘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잠이 없어지지. 그래서 요 면적 한번 구해보자. 그냥 요 사각형의 면적을 한번 구해볼까요? 삼각형의 면적.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해보자. 아래쪽의 값이 그냥 t야. 몇 초 이런 값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까지 나와 있죠. 델타 v는 v-v5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려면은 요 삼각형의 면적은 밑변값이 t이고 높이가 v-v5예요. 다른 말로는 at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어디 갔어? 여기 at는 v-v5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at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at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at에다가 t를 곱하잖아? 물리에서는 같은 문자를 두 번 곱하면 그건 제곱으로 표시가 돼요. 얘는 2분의 1 a t의 제곱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사각형의 면적 보자. 사각형의 면적. 높이는 v0고 밑변은 t니까 얘는 v0 곱하기 t가 됩니다.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이동한 거리 s는 전체 움직인 거리가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요. 2번 이동한 거리 s는 아래쪽에 사각형의 면적 VOT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 요거 2분의 1 AT의 제곱이 요 S가 되는 거예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 공식입니다. 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3번 얘들아 시간 T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시간 T를 요 노란색의 면적을 그냥 곱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얘들아 어떤 애들이 수학 평균 점수가 90점이래. 90점. 오케이? 그러면 두 명의 총점은 몇 점일까? 180점 아니야. 세 명이면 270이겠고, 네 명이면 당연히 뭐 360 이런 식이 되겠죠. 그치? 자, 우리 평균에다가 그 사람의 수를 곱해주게 되면 총점이 되는 것처럼 어떤 속도가 바뀔 때 이 속도의 가운데 속도를 평균 속도라는 개념을 써요. 뭐라고?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 속도와 이 속도를 더해. 그래서 반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부르는데 2분의 v 이거 낮은 거부터 먼저 더하고 처음 거 나중에 좀 더해볼게. v 더하기 v5 이해되나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t를 곱해주면은 전체 사각형의 면적이 요 삼각형의 요 마른 목걸이의 면적이랑 같아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2분의 v 더하기 v5 낮은 속도와 속도를 더해. 그래서 2로 나눠준 곱하기 뭘 곱해준다? 시간 t를 곱해줍니다. 알겠지? t를 좀 없애줄까요? t를 잠깐 없애볼게. 그냥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자, t를 없애봅시다. 그럼 t를 한번 없애보자. 그죠? 그러면 a, t는 v-v5인데 t는 얼마가 될까요? a분의 v-v5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치? 다시 at는 a는 t분의 v-v0죠. 그치? 이런 풀어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at는 v 모든 가정을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여기서 그래서 가정 시간 t는 a분의 v-v5가 되니까 요놈은 a분의 v-v5 이렇게 되겠죠. 이놈이 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분해식 알고 있죠? 이렇게 a형과 b형에 더하기와 마이너스가 있으면 제곱에 마이너스랑 같아지게 되는데 얘는 이 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 될 것이고 분수를 없애버리게 되려면 양쪽에 2A를 곱해주세요. 그렇지? 세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공식은 2A의 S는 2A에다 얘들아 양쪽에 2A를 곱해준 거야. 그렇지? 얘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O의 제곱이 됩니다. 알겠지? 자, 이 식을 세 가지 적어놨죠? 우리 교재에는 1, 2, 3번 꼭 적으세요. 땡그랑 1, 2, 3번.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 등가속도 운동 공식 2번, 등가속도 3번. 순서대로 대충 외우세요. 알겠지? 자, 3번 공식이 어떨 때 쓰이는 거냐? 얘들아, 3번 공식은 시간 t가 없을 때 쓰이는 공식입니다. 알겠지? 자, 1번 공식은 이동한 거리 S가 없을 때 쓰는 공식이에요. 이 시간과 S가 있을 때는 요 시간 t하고 S가 모두 있을 때는 2번을 쓰는 겁니다. 이 식은 여러 가지로 문제를 풀 때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리를 시켜놨는데 시간이 없을 때는 3번 공식을 쓰면 굉장히 빨리 풀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간과 이동한 거리가 모두 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2번 공식을 푸는 게 좀 빨리 풀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없을 때는 가능하면 1번식으로 풀면 빨리 풀립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2번 등가속도 직선운동. 자, 얘들아, 등가속도 직선운동 어떤 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에요? 어떤 게? 똑같이 그렇지. 직선운동이거나 빗면 내려오거나 그렇지. 도르러 가지고 움직이거나 이렇게. 그렇지? 여러 가지예요. 계속.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자유낙하 빗면을 메꿔내는 거 위로 던져 올라간다. 빗면을 내려온다. 도르래에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여러 가지 등등을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르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식과 볼까요? 1번 땡그라미 1번 V는 VO 더하기 AT 2번 땡그라미 2번 S는 VOT 더하기 2분의 AT 제곱 땡그라미 3번 ES는 V 제곱 마이너스 VO 제곱 이해되나 여기까지? 알겠어요? 오케이? 잠깐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 쉬었다 알았지? 잠 좀 깨고 하자. 5분 쉴 테니까 잠 깨고 하자. 잘 그래서 나도 5분 동안 졸고 올게요.
졸고 있었어요? 얘들아. 온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졸렸구나, 얘들아. 이거 문제 환기 좀 시켜줄게. 더워서 너 졸리겠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문 열었어. 지금 찾아봐. 얘들아.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좀 이제 공식 유도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처음엔 어려우니까. 자, 오른쪽에 자유낙하 운동 볼까요? 자유낙하 운동. 오른쪽에 조그마한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도가 0이면서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가 일정한데요. G라고 부릅니다.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G라고 부르는데, 자, 그래서 가속도는 G이면서 처음 속도가 제로이다. 이런 걸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되게 편하다. 손으로 막 다 치우. 처음 속도가 0이야. V5는 0. 그러면서 떨어지는 가속도는 G라고 표시하는데요.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V는 V5 더하기 AT 중에서 V5가 0이죠. 그치? 그러니까 자, V는 0 더하기 A 대신에 가속도가 G라고 하면 G, T가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 있잖아. 이 거리, 움직인 거리, 요거 이동한 거리. 요걸 H라고 불러요. H. 높이, 떨어진 높이. S를 갖다가 H를 쓴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그치? 저 표정 좀, 왜 그래? 왜 힘들었어 많이. 그래서 S는 처음 속도가 0이니까 자, V0T에서 이게 뭐야 저거 0. 그리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가 A 대신에 G를 넣으면은 2분의 1 GT제곱이 되죠. 이 식만 외우면 가속도가 뭐가 됐다 그러면 다 넣으면 다 나옵니다. 3번 세 번째 보자. A 대신에 가속도가 G가 되고요. 2 그 다음에 G 떨어진 높이가 H야. H는 V의 제곱. 처음 건 0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치?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 한번 해볼까? 그래서 V는 얼마가 되냐? 루트 2G H. 자, 중력 가속도는 보통 10m/s 제곱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체 가만 냅두잖아? 1초 후에 9.8m/s 약 대륙 10m/s가 돼요. 2초 후가 되면은 20m/s가 되고 3초 후가 되면은 30m/s 이런 식으로 1초마다 속도가 10씩 빨라지는 이런 운동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 자, 그러면은 요놈을 자, 이게 2야 루트 2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가 10이야 10 떨어진 높이가 예를 들어서 5m 떨어졌다 그러면 낮은 속도는 얼마가 되냐 10 곱하기 10이니까 10m/s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만약에 5m 떨어진 속력이 얼마냐 20m 떨어진 속력이 얼마냐 자, 45m 떨어졌을 때 속력이 얼마냐 45m 떨어지면 구해볼까? V는 루트 2 곱하기 중력가속도 10 곱하기 높이 5 해가지고는 10m/s. 자, 20m 떨어지게 되면은 V는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20이니까 20이니까 얘는 20m/s. 자, V는 45m만큼 떨어지면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45. 자, 얘들아 20에다가 45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900이 되겠지? 900? 그치? 900에 루트 10 얼마가 된다? 30m/s. 이렇게 해서 물체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책에 있는 거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문제를 좀 차근차근 좀 풀어줄게요. 말할 처음엔 어려우니까 넘어가 봅시다. 14쪽 보세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그래프 좀 설명합시다. 자, 1번 그래프 분석. 가속도가 0보다 크다.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빨라지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이런 운동들은 빨라지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가속도가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느려지는 거 뭐 이렇게.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어 드릴 테니까 얘들아 다음 2주 후에 이거 보면은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좀 외우고 가야 돼. 그때 뭐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물리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꼭 어려운 사람들은 특히 외워보세요. 그럼 쉬워져. 물리가 어렵다는 거는 이 식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식을 외우면 좀 쉬워져요. 아직 우리 학생들은 물리 좀 안 배워봤지? 근데 얘들아 여기 사회 선생님이 좀 식사 중이라서 딱 물어봤는데 선생님 그래서 이거 물리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이 물리 어렵지 않아요? 아니 사회가 어렵다고요? 사회가 제일 쉬운데?
수학은 사회가 어렵던데요? 사회선생님은 물리가 어렵고 사회가 쉽대. 역사가 아니라 사회죠. 헉. 와, 씨. 사회든 역사든 나한테. 와, 나 화학 선생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어. 화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물리가 쉽지 않아요? 화학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 물리 별로 필요 없다 했잖아요. 어? 물리보다 화학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걸 떠나서 일단 선생님 화학이 쉽다고 생각할까? 이제 물어보고 올까? 궁금하네. 자, 수학이 더 쉬워, 영어가 더 쉬워. 수학을 어려워하는구나. 싫어? 영어를 그렇게 잘하나 봐요. 자, 영어를 잘하는구나. 너 언어의 재질, 너 일본어 할 줄 알아? 아니요. 서바나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오히려 라틴어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라틴어, 아 영어. 영어만. 한국어와 영어만. 이게 그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아도. 에이씨. 자, 수학이나 영어 중에 뭐가 더 쉬워? 훌륭하네. 오. 수학이랑 영어 중에 뭐가 더 어려워? 국어요. 국어 어려워. 아, 수학 영어는 어렵진 않아? 아 어렵지 않아요. 국어가 많이. 국어가 그래? 훌륭하네. 수학 영어 중에 뭐가 더 쉬워? 둘 다 어려워? 아, 그래요? 너무 고난도 수학을 배우는 거 아닐까? 되게 어려운 수학을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 우리도 이거 나중 가면 막 도르래 이거 여러 개 그려가지고 아니, 지랄하지 그렇지, 맞아. 지랄은 안 하고 그게 문제 푸는 거야. 수학 영어 중에 뭐가 더 쉬워? 둘 다 어려워. 정상이야, 얘들아. 어려운 건 정상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려움을 극복할 용기가 없다면 이번 생에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적어도 크게 원대하게 어려운 걸 만약에 내가 닥친 공부조차도 극복할 용기가 없다면 인생에서 뭘 이루기는 몹시 어렵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학생들은 지금 맞아 좀 어려운 게 많지? 괜찮아? 근데 어렵다 그래서 계속 안 하면 계속 어려워. 하다 보면 쉬워질 때도 있어요. 알았지? 계속 뭐 언제가 쉬워질 언젠가 쉬워져 하다 보면 그 언제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걱정하지 마 얘들아. 언젠가 쉬워져. 두 번 세 번 하면은 박사가 돼 있어 나중에. 어떤 학생은 저 물리를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배우러 와가지고 다른 형원 오빠는 이만한데 얘가 요만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물 제일 잘해. 그래서 와씨, 와 대박. 와 너는 와씨, 나중에 물리학 2를 하는데 되게 잘해. 와씨, 야 너는 야씨, 와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물리학 2 하이탑을 다 끝냈어 얘가. 1년 만에. 근데 머리가 장난이 아니야. 와, 나 그래서 야 얘는 대체 머리가 어떤 머리일까 봤는데 얘는 집중력이 있더만. 너 필기 좀 왜 안 해? 안 해. 필기 안 해. 억지로 막 제일 잘 풀어 문제를 뒤에. 물리 2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 10도 어렵고. 근데 와 얘는 나 그래서 내가 그런 머리 가지고 있으면 걔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아, 그럼 가짜 천재. 진짜 천재는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이 연필을 안 잡아요. 딱 정답 쓸 때만 연필을 잡을 거예요. 그럼 천재야 찍는 거야. 씨. 진짜 딱 보고 물리 머리로 2는 머리로. 물리 2는 그렇게 못 풀어. 식이 많아서. 펜을 대가 암산으로 하는 거. 그 암산을 하는 수능 문제도 다 암산을 푸는 사람이 있던데. 그건 한 수십만 명 중에 한 명 있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고. 너희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 있을 볼 기가 뭐. 이상한 사람 돼볼래? 그래. 근데 이상한 사람 될 생각하지 마. 엄청 공부해야 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돼보려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멋있겠다. 야. 남들도 팬 될 때 다 답이야 그냥 적으면. 거기서 더 멋있게 하려면 이제 수능 볼 때 이제 정답을 이제 문제지에 쓰면 안 돼요. 이제 바로 OMR에다가 딱 여기는 건드지도 않고. 건드지도 않고 그냥 새 걸로. 이렇게 예. 야죠 문제. 야이면 쉬워져. 핸드폰 게임도 하면서. 핸드폰 못 가지고 들어가지. 그렇죠. 아,
핸드폰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계산식 같은 거 한두씩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 진짜. 마음이 아프네. 만약에 수능 시험에 핸드폰 가져간다면 무슨 폰 가져갈래? 아이폰, 갤럭시 폰. 고민해. 무슨 폰? 아이폰. 아이폰 좋아? 계산기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 너 잘 산다. 아이폰이 원래 좋은 폰이야. 아이폰, 갤럭시 폰. 왜? 못 쓰는 사람 못 써. 아이폰, 갤럭시. 태블릿까지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 약간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넷플릭스 보고 싶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풀고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 느끼게 딱 넷플릭스 딱 그 처음 트는 소리 딱 나오게. 왜? 굳이 왜 거기 가서? 왜? 아니 약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풀고 있는데 스키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 나도 보고 싶다. 약간 이런. 아니? 저 새끼 미친놈이네. 그리고 속으로 욕해. 부럽다는 생각을 안 해. 만약에 그러고 있어. 내가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너 어떤 생각할 것 같아? 속으로 저 인생 포기한 놈이네. 그런 생각 안 할까? 아무리 잘 풀어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혹시 모르니까 이게 학생이 지금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 거기서? 이거 상대적인 박탈감이 아니야. 너 욕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쟤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네가 난 게 없다니까. 걔들이 볼 때 저거 짱구니까 또라이라니까. 그치? 얘가 수능 시험 푸고 있는데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할 것 같아? 그치 속으로 저런 또라이 X 같으니라고 이러고. 그치? 해줘. 욕 좀 해줘. 미친놈 봐, 너 봐. 너 이런 소리 모른다니까.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너한테 안 한 거 미친놈인가 이렇게 얘기해. 그치? 이렇게. 야, 욕해줘. 걔한테 욕해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야. 얘 잠자느라고 욕할 시간이 없대. 야, 넌 진짜 훌륭하다, 씨. 잘하다, 훌륭. 넌 인생의 참이야, 진짜. 아니, 수능원 한 명은 자고 한 명은 넷플릭스 보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가속도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이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요거 한번 보자. 어떤 물체가 10m/s다. 10m/s. 그러면 가속도 A가 플러스 2m/s의 제곱일 때와 가속도 A가 마이너스 2m/s 마이너스예요. 제곱일 때가 뭐가 다르냐? 얘는 처음에 10m/s 0초일 때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한번 해보자 편하게. 알았지? 이게 다 분류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해주면 또 안 하는 버릇이 있던데 그러지 마. 알겠지? 식을 항상 외울 때 그냥 와닿질 않아. 자꾸 연습하면서 머릿속에 해야지 이 쓸모있는 식이 되는 거지. 식을 무조건 어려운 식을 막 외운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세요. 항상 우리 식은. 자 보자. 10m/s야. 그럼 1초일 때 속도가 얼마가 될까요? 12. 그렇지? 12.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얼마가 될까? 8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얘는 2초일 때는 14. 그 다음에 16. 쭉 건너뛰어보자. 그래가지고 5초가 되면은 20이 될 것이고, 그렇지? 10초가 되면은 30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잠깐 마이너스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는 2치 감소하니까 8,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0이 돼요. 이게 문제야. 처음에 빨리 가다가 느려지다가 조금 느려지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돼버려. 이 마이너스의 이 뜻이 무슨 뜻일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돌아오는 걸까? 그렇지. 그래서 이놈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 마이너스 4. 이게 좀 빨리. 짜자자자자 이게. 예?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가다가 돌아올 때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요. 그치? 플러스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가다가 돌아온단 말이야. 이 두 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자고. 알겠죠? 오케이? 할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까 이제? 랄라랄랄라 랄라. 이번 설날에서 나는 딸내미와 아들내미가 조카들이 다 컸어.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용돈을 준다 해도 받을 사람도 없고 제가 받을게요. 주고 싶은 애들도 없어. 제가 받을래요.
얼마인지 보고. 카페를 주세요. 야, 돈이 뭐 이거밖에 없냐? 12만 원. 아, 이거 껌값밖에 없다. 이거 선생님. 껌이랑 싸먹을게요. 껌이라도 주시면 안 돼요? 껌 먹고 싶어. 일단 나부터 사 먹고 네 거면 네가 사 먹고 싶죠. 나부터. 5명이니까 24,000원씩 한 사람보다. 일주일 땡겨서 오늘 할까요? 얘들이. 새해 복 많이 그래 많이 받아. 아, 그래. 뭐. 껌값밖에 없다. 네, 저 껌 사먹게 주시면 안 돼요? 자, 가속도가 안 돼. 가속도가 0보다 크다. 얘들아, 가속도가 0보다 크다는 거는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다,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다. 플러스. 그렇죠. 그럼 가속도가 0보다 작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 가속도가 마이너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VT 그래프를 그려볼게.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처음 속도가 10? 자, 그래서 5초 후가 됐어. 그 다음에 10초 후가 됐어. 그때 해가지고 요놈이 30이 됐습니다. 얘는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여기 걸린 시간 10분에 속도 변화가 20이니까 가속도 A는 2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처음에 속도가 10이었어. 여기 10 플러스 10. 그런데 나중에 10초 후에 5초 10초 후에 마이너스 10m/s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속도가 얼마냐? 걸린 시간은 10초. 여기까지 10초. 여기까지 10초. 그다음에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10에서 처음 속도 10을 빼줬다. 그럼 V-VO 이걸 속도 변화라고 부르죠. 이 속도 변화는 마이너스 이제 20이 됐습니다. 속도 변화량이. 이걸 10을 나누면은 얘는 가속도 A는 마이너스 2m/s의 제곱을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 두 가지 차이점 볼게. 자,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인데 가속도가 플러스가 되면은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는 걸 표시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속도의 플러스였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가속도 속도가 아래로 변해요. 속도가 점점 느려지다가 여기서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겨요. 운동 방향이 변화합니다. 운동 방향이 변화하는 건 얘들아. 자, 이제 VT 그래프 볼까? VT 그래프가 요렇게 하면 된다고 쳐보자. VT 그래프가 요게.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말이야 1층에서 출발해가지고 4층까지 오는데 처음에 점점 빨라져. 그 다음에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느려져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빨라지다가 등속으로 움직이다가 느려지는데 여기 보자. 이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V 값이 작아진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아니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언제 바뀌는 거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가는 순간 운동 방향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면 가다가 속도가 0이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 그때가 운동 방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V가 느려진다 그래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건 아니다. 알고 있지? 그치? 언제? 요때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는 빨라지다가 등속 느려지는 것이지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잘 해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볼까? 이제 이거를 ST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ST 그래프로. 그럼 선생님 10초 때까지 30이 됐으니까 어떻게 얼마 움직이고 잠깐 움직이고 30이랑 10의 평균 속도가 얼마가 돼요? 20이 되겠죠. 그치? 20에서 10초까지 움직이면 몇 미터 움직인 거다? 200m 움직이게 됩니다. 200m. 그렇죠? 그리고 자, ST 그래프로 그릴 때 얘들아, ST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인데 속도가 빨라지죠? 기울기가 커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10초일 때 모두 200m 움직였다.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런 경우는 S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좀 그만 주라고. 중요한 거야 이거. 봐봐. 자, 그래서 ST 그래프로 그릴 때는 요놈이 플러스로 가다가 느려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5초 때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가 돌아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플러스의 면적과 마이너스의 면적이 같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 그림이 되는데 어디까지 갔다 돌아오냐? 그치요? 요 면적 평균 속도 5에다가 5 곱해주니까 모두 25m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그림으로 표시가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ST 그래프가 올라가는 경우는 빨라진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는 느려진다. 그러다가 기울기가 0이 될 때가 있어요. 기울기 0이 될 때. 그렇죠? 기울기가 0이 될 때는 거기서 순간속도가 0이다. 속도가 점점 작아지다가 그 속도 요거 0. 요런 것들을 기울기가 0일 때 순간속도가 0이다. 그 5초일 때 속도가 0이다. 그렇죠? 그럴 때가 기울기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자, 책에는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한번 그래프 형태를 좀 볼게요. 이 형태로 책 봅시다. 페이지 14쪽. 자, 가속도가 0부터 자, 가속도가 여기 있다. 아래쪽에 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속도는 1m/s 제곱이다. 그러면 2초 동안에 VT 그래프 면적 있지? 거기 보니까 자,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 어이구. 아래쪽 그래프 좀 볼게요. 아래쪽 그래프에 얘들아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있거든. 그래서 여기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그래서 일정하다. 그리고 2초다. 그렇죠? 여기 면적 한번 구해보자. 여기 색칠하세요. 색칠 이렇게. 여기 면적.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냐면 이거 속도 변화량이에요. 속도 변화량. 그래서 A에다가 T를 곱해주면은 1m/s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초를 곱해주면 초가 약분이 없어져요. 하나가. 그리고 얘는 2m/s만 되는데 속도 변화가 2m/s 증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두 번째 볼까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 그래프를 두 번째 그래프 볼게. 책이 그대로. 책이 보세요. 책이 똑같은 거야. 처음에 2m/s였어. 처음에 물체가 2m/s였는데 2초 후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m/s가 되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치? 그래서 처음에 2라면 속도 변화. 여기서는 뭘 말하냐? 속도 변화가 요거만 말해. 요걸 말해주는 거예요. 속도 얼마큼 변했는지. 자, 그러면 ST 그래프도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요것들을. 처음이 위치가 0부터 시작을 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부터. 자, 평균 속도 한번 구해보자. 2하고 4하고 평균 두 개 더해서 반으로 나눠버리세요. 얼마가 돼요? 3이 되겠지. 3에다가 1을 곱해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러면은 2초 동안에 ST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다가 6 적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기울기는 점점 약간 커지는 증가하는 모양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렇게 되면은 AT 그래프를 가지고 물론 V가 처음에 0인지 어디든지 알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얼만큼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속도 변화량을 구한 다음에는 면적을 구해서 그동안 얼마에 움직였는지 델타 S를 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면적, 요 면적이 델타 S이기 때문에 요 면적을 구하면 요게 VT 그래프의 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T 그래프에서의 면적은 뭐가 된다? 델타 V, 속도 변화량이 되는 것이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뭐가 된다? 델타 S, 이동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면적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좀 보자. 자, 물리를 쉽게 하는 방법은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고, 그만 줄고, 알겠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이해해서 좀 이게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무조건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정확히 좀 해볼게. 처음에 가속도가 1m/s 제곱이야. 그래서 2초 동안 속도 변화가 생기면 면적 좀 표시하자 얘들아. 면적은 델타 V. 다른 말로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만약에 2라면 이게 어떤 값이 나오든 간에 여기서 면적은 얼마가 된다? 2가 되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이 값이 2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만든 다음에 면적을 구하게 되면 그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했다면은 2초 동안에 모두 3이 6m를 움직여야 되니까 2초 동안에 6m 여기서 면적이 ST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게. 알겠죠?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두 번째는 가속도가 0보다 작은 것도 한번 볼게요. 너무 작은 거.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들아 10m/s야. 어디 가서 속도가 0이 되냐? 가다가 느려지거든. 여러분들이 가속도가 2m/s 제곱이라면은 10에서 2를 빼봐.
이를 몇 번 빼면 속도가 0이 될 것 같아요. 5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5초 후에는 0이 된다. 만약에 10m/s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5m/s 제곱이라고 쳐보자. 그럼 1초 동안의 속도를 얼마큼씩 빼가면 되겠어요? 50 빼가면 되겠지. 그러면 2초 후가 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이라면은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뭐 10초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한번 빼보세요. 1초 동안 1초 단위로. 알겠지? 그게 잘하는 거야, 물리를. 물리는 복잡한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간단하게 좀 대입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그래프 볼 테니까 두 번째 가속도 있잖아. 아래쪽 여기 요거 좀 보자. 요거 좀 보자. 요거 솔지 말고. 자, 가속도가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2초 동안 되었다. 알겠죠? 근데 처음 속도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자. 처음에 이 속도가 2m/s였어요. 그래가지고 2초 후가 되면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계속 이런 상태로 만약에 4초까지 간다면은 마이너스 2m/s가 될 것이고 그동안 움직인 거리는 이런 모양으로 변할 건데요. 자, 한번 봤지야 거기? 나 여기 보자, 여기 보자. 나 여기 앞에 다시 보자. 잠깐. 책 보면은 재미없어. 이게 왜 분필이 더 재밌어 이게. 잘 봐.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가속도 그래프가 AT 그래프가 위쪽 플러스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1m/s 마이너스 1m/s 제곱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0보다 위가 되면 플러스인 거야. 그렇지? 0보다 아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처음 속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 속도가 0이 아니라 2m/s로 이제 출발했습니다. V 잘 보세요. VT가 알겠지? 그래서 1초당 속도가 1씩 감소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1초마다 1씩 감소하다 보면은 2초가 되면 속도가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만약에 4초까지 움직이면 얼마큼 될까? 또다시 이만큼 감소할 테니까 얘는 마이너스 2m/s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이 녀석을 식을 굳이 적는다면은 처음 속도는 얼마냐면은 0이 되고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속도가 0이 되려면 V는 VO 더하기 AT 중에서 속도가 0이고 처음 속도가 2다.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T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까요? 네, 당연히 2초가 되겠죠. 식에다 넣어도 되는데 간단한 문제일 때는 꼭 식을 쓰지는 말고 그렇지? 아까 우리 학생이 뭐 머리를 푼다 하잖아. 이렇게 간단한 걸 이렇게 하는 거야. 대입을 해서 1씩 감소하다가 2가 되면 0이 될 것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거 면적 구해보자.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 2초 때까지 움직이는 이동한 거리 구해볼까? 0과 2의 평균 속도 얼마예요? 1이죠. 1에다가 2 곱해주면 얼마 움직인 거야? 2만큼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자 ST 그래프 한번 보자. ST 그래프로 보자. 자 여기 2초 동안에 모두 2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였냐가 문제인데 자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느려지고 있어요? 점점 느려지는 거지. 느려지면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작아지려면은 요런 모양이 돼서 여기서 기울기 0이 돼야 되는 거고 다시 2m만큼 돌아오 마이너스 2m만큼 돌아오면은 4초 후에는 다시 돌아온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린다면은 얘는 여기서 기준점에서부터 가다가 느려지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지? 곡선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포물선 운동하는 걸 이제 그게 아니고 얘네들은 그래프를 왼쪽으로 쭉 밀어가지고 이게 같은 시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단계로 풀면은 요만큼 이런 식으로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고 요것도 몇 단계로 쪼개보게 되면은 같은 간격 시간으로 이렇게 쪼개보자고 이렇게.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요만큼 그다음에 요만큼 이런 식으로 반대쪽으로 다시 빨라지는 형태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포물선으로 보면 안 돼. 이거를 왼쪽으로 붙여 이 그림을. 그래서 이 그림이 올라갈 때 이렇게 되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이 그림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쪼개보는 거야. 처음에는 많이 느려지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빨라지네. 이런 형태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ST 그래프나 VT 그래프는 옆으로 붙여버려. 그러면은 처음 속도는 2이고 나속도는 마이너스 2가 됐구나. 속도가 사실 감소했구나. 이렇게 붙여 이 값에. 알겠지? 차이값. 자꾸 붙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왼쪽으로. 이 Y축으로 그래프를 압축을 시켜. 이걸 이렇게 쭉 압축시키면 그냥
이게 그냥 이놈이 요런 모양으로 붙어버리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지? 요것 때문에 어려운 거야. 요걸 못해서 분리가. 계속 볼게요. 자, 4번.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의 평균 속도입니다. 평균 속도. 여기다가 중요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 중요한 표시. 우리 학생들은 중요한 표시 어떻게 해요? 중요한 표시는? 별별. 좋은 별표 좋은 방법이죠. 별표 좋습니다. 자, 내가 가장 많이 봤던 중요한 표시는 별표가 가장 많았고 두 번째는 당구장 표시도 많았어요. 그렇지? 근데 특이하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꽃을 그리는 것도 봤습니다. 꽃. 등가속도 운동 딱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의 식 그러면 여기다가 꽃을 그려. 이렇게. 왜 하지 이걸? 이걸 왜 할까? 왜 하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그려? 중요하니까요. 왜 그리냐고? 중요하냐며요. 왜 그리냐고? 중요해서요. 왜 그리냐고? 대체 중요한데 중요한 걸 표시해야지 왜 꽃을 그리냐고?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꽃이냐? 이거? 그냥 그리다가 시간 다 가 이거. 이렇게. 내가 이런 거 봤다니까?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나? 옆에 이 친구 하잖아? 그럼 이 친구는 그려 일단. 그리고 얘는 형광펜으로 색깔을 다 다르게 그려 이렇게. 그 옆에는 또 이제 연두색으로 여기다 이게 뭐 노란색, 뭐 이렇게 보라색. 뭐하니?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중요하니까. 이 말이 안 통해 이런. 이게 이런 엑셀 봤다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야 너 공부 못하지? 네. 어떻게 하세요? 야 공부 잘하는 애들 이런 걸 안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중요한 거는 빨리 표시하고 다음 거 공부할 생각을 해야지. 누가 이걸 몇 분 동안 색칠을 하고 있니? 이래본 사람 중요한 거 해본 적 있지? 있지? 사인전 너네 봤어요. 했지? 했지? 정상인 좋아. 그렇지 하지마. 그래서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중요한 거 표시를 좀 해드릴게요. 알았지? 오케이. 내 선생님이 별명이 옛날에 원빈이었거든. 원빈과 전혀 닮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지구상에서 원빈과 제일 차이가 나는 얼굴이다. 그래서 내가 원빈과 다르다는 뜻에서 원빈 선생님 얼굴, 원빈 선생님 팔뚝 이렇게 그리고 원빈 선생님 이렇게 앞바다리 앉아 있는 이 모습을 잘랐어요 이렇게. 알겠지? 중요한 표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앞바다리, 배꼽. 앞바다리, 배꼽. 오케이? 더 중요한 거는 별배꼽.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왕배꼽. 알겠지? 중요 별 3개. 이거는 별 4개. 이거는 별 극강 중요한 거 5개. 이게 딱 나오면은 나중에 아들 딸 낳았을 때 어릴 때부터 3-4개월 시켜야 돼. 야 이건 중요한 거야. F&A 막 얘기해. 이게 중요한 거. 오케이? 엄마 아빠만큼 중요한 거. 엄마한테 보면서 엄마 그럼 애기가 처음에는 괴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엄마라 그러네. 엄마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엄마가 되게 좋아해. 나를 불렀어. 애기는 부른 게 아니야. 엄마를 부른 게 아니야. 애기는 그냥 따라한 거지. 근데 애기가 보니까 그걸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해. 또 나중에 기억했다가 엄마 했더니 이거 되게 좋아해. 애기가 놀려먹는다. 엄마 가지고 일부러 엄마 보고서 아빠 그러잖아. 엄마가 막 실망을 해.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애기가 또 다시 엄마 그리고 또 좋아해. 애기가 엄마 아빠랑 또 놀아요. 알아? 너희도 그런 컸지? 그치? 너 지금 아빠한테 엄마라고 부른 적 있어 없어? 기억에는 없는. 너 얼굴에 써있어. 불렀음 이렇게. 너는 이게 나쁜 아들이네. 농담이야. 부른 적 있지? 당연히 그런 적 있지. 나 그랬을걸? 넌 많았을 것 같은데. 없어요. 혹시 있겠지? 아마도 실수로? 그렇지. 나도 기억 안 나지만 아마 실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치? 와 자신감. 오 자신 있게 생겼는데. 오 멋있다 여기 너희들. 자 일단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일단은 좋은 방향을 생각하자. 일단은 그치? 좋은 방향으로. 얘들아 중요한 거 적어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학생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다가 중요한 걸 놓칠까봐
선생님이 중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IQ가 50이 넘어야지 그리는데 다음 2주 후에 모여가지고 중요한 표시에 그랬더니 어떤 애는 이제 이거 안 그리고서 이거 선생님 팬티 다리 중에서 팬티만 그린 애도 있어 이렇게 변태기 대표적으로 딱 나온다. 5명 중에 2명은 나온다 이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 많이 혼나는 애들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고 혼나는 모습 이게 변태들 정상 누구 볼 때 너 표시할 때 한번 해봐. 뭐 그럴 수 있어? 해봐. 기억이 안 나요. 저걸 못 보여요. 어디 한번 해봐. 그려봐. 계속 뭐하는 애들을 모아놨니 지금? 역시. 오. 90% 왔네. 야, 타고났어. 야, 봐봐 씨. 여기다 그거 이렇게 이러면 되잖아. 어? 어떻게 그렸어요? 아니 씨, 뭐 하는 애야 이거는 지금? 뭐요? 아. 자, 뭐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이게? IQ가 너무 낮네. 너 그 수학이 어렵지 그러니까 됐네. 드디어 IQ 50 넘게 만들었어 내가. 이거 봐 우리 학원에 오니까 IQ 49도 51로 만들어 보잖아. 1시간 만에. 이게 몇 번째냐면 IQ 100이 넘는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표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써먹으세요. 선생님은 중요한 거 표시대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알려줬어. 근데 써보니까 훌륭합니다. 이게 훌륭해. 이게. 그래서 부처님 배꼽, 부처님 별 배꼽, 부처님 왕 배꼽으로 배웠는데 나는 원빈 배꼽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넘어가 보자. 자, 이 4번 등각도 직선으로 평균 속도 밑줄 중요한 표시 평균 속도에다가 여기다가 중요한 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1번, 2번, 3번 있죠? 1번, 2번, 3번 거기다가 왕배꼽 표시해서 외워주는 겁니다. 얘네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위해서. 자, 평균 속도는 낮은 속도와 초속도를 더해가지고 이로 나눠버리세요. 이거 평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처음 속도가 V0야. 낮은 속도가 V야. 더해. 이로 나눠. 그게 평균 속도예요. 알겠지? 거기다가 시간 곱하면 그동안 움직인 거리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오른쪽에 3번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볼게요. 등속 원운동. 제목 한번 적어보자. 이거 상식으로만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제목으로 등속 원운동. 인공위성의 운동이나 쥐불놀이 하거나 이렇게 등속 원운동. 얘네들은 빠르기를 일정하면서 계속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에요. 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볼게요. 거기 쇠구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진다라고 불러요. 진다. 두 번째 우리 야구공을 위로 던지거나 포물선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빠르기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모두 변하게 됩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페이지 16쪽 1번 봅시다. 그림은 자, 위에 핵심 체크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기 위해서 핵심 체크부터 할게요. 속력시간 그래프에서 속력 VT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나타낸다?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우리 학생들은 ST 그래프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ST 그래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표시하냐면은 속력이 되죠. 3번 무슨 운동?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등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AT 그래프예요. 가속도는 AT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는 뭘 표시하냐면은 얘들아 AT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넓이 뭘 표시한다?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자, 그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자 거기 5번째 항 있죠? 거기다 왕배꼽 표시해 주세요. 1, 2, 3번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처음 속도 밑입니다. 처음 속도 V5 T초 속도 V T초의 변이 SS 이거 변이에요. 변이 S 이동거리가 변이를 구하는 겁니다. 변이를 구하는 거예요.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V는
VO 더하기 뭐가 될까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을 더해주는 거야. 속도 변화량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T. 자, 두 번째 2번 S 이동한 변이에요. 변이. 그거 적으세요. 변위. 변위는 VOT. VO는 처음 속도, T는 그 시간. 그리고 2분의 1 AT 제곱이 나옵니다. AT 제곱. 7번 V 제곱 마이너스 V5의 제곱은 2AS가 돼요. 적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하고 무엇이 변한다? 등속 원운동. 운동 방향이 그렇지. 잘한다. 진작 운동과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은 막연하죠. 그냥 포물선 운동은 무엇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그렇죠. 속력과 운동 방향 또는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한다. 적어도 됩니다. 1번 볼까요? 그림 가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가번 보자. 7m/s로 5초 동안 움직였다면 그 면적은 35m가 돼요. 그래서 5초 동안 35m를 움직였다. 4번 볼게요. 이동한 거리는 그래프,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V인데 7m/s를 일정하니까 ST 그래프가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데 자 5초 후에는 얼마가 움직였냐? 여기서는 10m 움직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2m/s가 됩니다. 1번 가에서 0에서 5초 동안 이동거리는 35m. 2번 나에서 0에서 5초 동안 물체의 속력은 몇 m/s인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해야죠. 5초 동안에 10m 움직이면 5분의 10은 2가 되니까 2m/s. 2번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얘들아 처음 속도는 40이에요. 그리고 낮은 속도 5가 됐을 때 0이 됐습니다. 느려졌죠. 가속도가 플러스이다 마이너스다. 가속도가 마이너스이다. 이런 것들을 가속도가 0보다 작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40m/s에서 5초 후에 0이 됐다면 가속도의 크기, 기울기 한번 구해보자. 5분의 마이너스 40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m/s 제곱에 가속도 운동이 됩니다. 자, 그럼 계속 그렇게 해서 10초가 되면은 마이너스 40m/s가 되었습니다. 1번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렇죠. 직선 상태로 움직이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직선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가속도마다 일정해.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2번 물체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8m/s 제곱이다. 맞습니다. 3번 5초일 때 물체는 처음 위치에 있다. 아닙니다. 5초일 때 물체는 우리가 적어야 돼. 답을. 그렇죠. 자, 40인데 0이 됐어요. 5초 동안에 평균 속도는 얼마가 된다? 0과 4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20이 되고요. 20에다 5초를 곱해주면 100이 되기 때문에 5초 후에는 100m 가 있습니다.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시 10초 때까지 100m를 돌아와서 10초 후에 원위치에 있는 것이지 5초 후에는 100m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가 됩니다. 그러면 3번 처음 속도가 10m/s인 자동차가 4m/s 얘들아 여기 밑에 쳐봐. 10m/s 우리 문자로 한번 적어보자. 물리학 문자로 연습 많이 했는데 처음 속도 뭐라고 부른다? 거기다가 그렇지 VO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4m/s 제곱은 당연히 A 그렇지요. A로 적어줍니다. 자꾸 연습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같은 낮은 속도가 30m/s다. 이거 뭐라고 적으면 돼요? 낮은 속도가 30이래. 뭐로? 그렇지. V 낮은 속도 V. 자 그러면은 VO와 A와 V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이제 뭘 구할 수 있냐? 시간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있나요? 자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 한번 볼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보자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 공식 중에서 아직은 어려운 단계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 1번 V는 VO 더하기 AT 그렇죠? 변이 S는 얼마가 돼요? VO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 이 A의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이네요. 이 중에 시간티를 구하고 싶다. 대입해야 되겠지. 그치? 30을 갖다가 10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주세요. 아이고 여기다 대입을 시킵니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래요? 가속도는 얼마랬지 이게?
별도가 까먹었네? 4지요. 4. 그러면은 30이 되고 10이 되고 4. 시간 t는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5초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걸린 시간은 5초인 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지? 잠깐만 선생님. 나 시간 구하지 않고 그냥 이동한 거리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동한 거리 S는 어떻게 구한다? 그치? 식을 2A분의 V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게 되는데 V가 낮은 속도가 30이야. 제곱해 주면 900이 되니까 900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100이죠. 그치? 2 곱하기 가속도가 4란 말이야? 곱해주면 자 8분의 800이니까 몇 미터 움직였다? 변이는 100m 떨어져 있는 게 됩니다. 이되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아하 자 요거를 VT 그래프로 그려서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 속도가 10이었어요. 낮은 속도가 30이 됐습니다. 걸린 시간이 얼마냐면은 걸린 시간은 5초에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평균 속도 한번 그려보자. 평균 속도 30이랑 10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어요? 20m/s가 되겠지. 20m/s 5m 주면 몇 미터 되겠어요? 면적은 100m.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이렇게 식을 써서 풀어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알겠죠? 그래서 식을 써서 풀게 되면은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 있게 되고 식을 쓰기 싫다 그럴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됩니다. 물리는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건데 어느 게 더 학생들한테 편할지는 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있어요. 계속 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 갔네? 1번 물체는 등가또 직선 운동한다 맞고 아니야 이거 아니다. 자 3번에 1 자동차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초의 시간이 걸리느냐 10에서부터 4m/s로 30이 되려면 몇 번 더해가냐? 5번을 더해가야 돼요. 걸린 시간은 5초가 됩니다. 2번 자동차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처음 속도가 10이고 날속도가 30이기 때문에 평속도는 20이 될 것이고 20으로 5초 움직이면 100m 그래서 100m가 되죠. 4번 직선 도로를 30m/s의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얘들아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 느려지는 거 알고 있죠? 가속도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됩니다. 자동차가 정지하는 동안 속도는 일정의 감속 90m로 움직여. 잠깐 자 그러면 자 90 거기다가 30m/s 밑줄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이것도 연습 많이 하세요. 30m/s에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지 V5 잘했어. 그 다음에 가속도 값은 안 나와서 근데 없어요. 그 다음에 변이 S 얼마 움직였다? 90m. 그치 S 요거 S 적었지? 그치? 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얘들아 모두 4개의 문자로 돼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변수는 여기 들어있으니까 4가지 변수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공식으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드시 몇 개의 변수를 찾아내야 돼. 3개를 찾아야 돼요. 문제에서. 근데 2개를 찾아가지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대입이 안 돼. 오케이? 시간을 적으려는데 2개를 모르면 뭐가 풀리겠어? 안 풀리겠지. 그치?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를 더 찾아내야 돼. 그러면 물리를 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찾아보세요. 뭐가 들어있어. 문제 중에. 정지했다거나 정지. 정지는 뭘까? 0 뭐가? 속도가요. 나중 속도 V가 0인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걸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이해되니? 오케이? 정지했다. 그 속도가 0이란 거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얼마냐면 30으로 가다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그래프를 풀 사람들은 이렇게 풀겠죠?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30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시간 t 동안에 면적이 이게 90m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면적 t에다가 이 곱해가지고 30 곱하기 t 곱하기 2분의 1은 90 이렇게 풀겠습니다. 이 학생들은 그쵸? 이제 중학교 이제 2학년 수준이 될 거고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뭘 할 거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집어넣을 거다 이거를. 알겠지? 오케이?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치? 평균 속도 얼마다?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2분의 0 더하기 30 15지요 15 그치? 곱하기 몇 초 곱해준다? t를 곱해주면은 90m가 될 거다. 이게 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시간 t가 얼마가 되겠어요? 15로 나누면 얘는 6초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6초의 시간 딱 구할 수 있고 또는 쌤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없을 때
시간과 t가 모두 필요할 때는 2번에 넣으면 되나요? 그렇죠.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동한 거리 90은 그렇지 90은 처음부터 얼마다? 10 곱하기 몰라 시간 t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얼마냐? 가속도 몰라 A 걸린 시간 몰라 t의 제곱 풀 수가 없네. 그치요? 이 물리 공식은 무엇 주어진 조건을 갖다가 아무데나 넣는다 그래서 풀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문제들은.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몇 번으로 푸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3번입니다. 자꾸 기억하세요. 알겠지? 3번 보자. 3번 어떤 뜻 쓴다? 문제 중에서 시간이란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잖아. 그렇지? 없지? 시간 t를 대입한 식을 쓰게 되면은 반드시 시간 t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 t를 구해서 나머지를 모르는 게 껴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을 때 반드시 몇 번부터 푼다? 3번을 쓰는 겁니다. 물리는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3번을 다 있을 거예요. 봐봐. 2AS는 그러면 2 곱하기 가속도 A는 모르잖아? 그치? A는 몰라. 그 다음에 S는 얼마다? 90은 낮은 속도 얼마예요? 낮은 속도는? 그렇지! 0의 제곱 0이고 처음 속도는 얼마니? 30이니까 30의 제곱이 되죠. 그치? 그러면 여기 이거는 얼마? 마이너스 900이 될 것이고 90을 갖다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될 것이고 2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가속도 A는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이해가 되니? 이 한 개를 찾아놓게 되면은 변수가 모두 4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VO, V, A, T, S 5개의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식들은. 그래서 1번 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봐봐. 요게 들어있고 요게 들어있고 요게 들어있고 여기 안 들어있단 말이야. 2번 식에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여기 안 들어있단 말이야. 요게 3번 식에는 자세히 또 보세요. 뜯어 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다 들어있는데 요게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t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5개의 문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를 찾아내게 되면 4개의 변수를 찾게 돼. 오케이? 그럴 때는 어떤 공식에도 다 대입할 수 있어요. 이 물리 문제는. 한 개만 제대로 풀면. 처음에 하나 풀면 돼. 그 처음에 푸는 게 시간이 없을 때 뭐로 푼다? 3번인 거예요. 알겠지? 시간이 있을 때 1번과 2번인데 이거를 모르면 어렵다고 생각해. 물리를. 이 학생들이.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내가 물리가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시간 t가 없으면 몇 번 쓴다? 3번. 이러면 90% 풀립니다. 쉬워져, 이 다음부터는.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이 식을 원래는 선생님이 10%는 수업을 덜 했어요. 어려워할까봐. 우리 학생이 어려워한다니까. 원래는 말이야. 얘는 시간 t가 있고 그렇죠? s가 없죠? 얘는 t와 s가 있죠? 얘는 s만 들어있죠? 두 가지로 나눈 식이야, 이 식이. 그래서 시간 t가 주어지면서 s를 물어볼 때 그치? t가 주어지지 않고 s를 물어볼 때는 2번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시간 t가 있냐 s가 있냐로 나눈 식입니다. 이 식들이 등각도 운동 공식이.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이거나 시간을 구할 때는 반드시 1, 2번으로 풀게 되는 거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3번으로 풀은 절대로 시간 t가 나오질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시간이랑 관계 있는 게 1, 2번 공식이고 변이랑 관계 있는 게 2번과 3번인데 시간이 주어지면서 변이를 찾는다. 반드시 몇 번으로 풀어야 돼? 2번으로 풀어야 돼. 시간이 주어지면서 변이를 찾는 건 2번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서 변이를 찾는다. 몇 번밖에 안 풀려요? 3번밖에 안 풀립니다. 시간이 없는 식. 알겠지? 다시 정리 한번 해봐. 시간이 있는 식과 시간이 없는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1번과 2번은 시간이 있다. 3번은 시간이 없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S 변이는 1번은 변이가 없다. 2번과 3번은 변이가 있다. 알겠지? 이걸 기억하는 거야. 그래야지 어떤 식을 쓸지. 물리 선생님들이 식을 유도할 때 저걸 쓸 수밖에 없구만 이렇게 보여. 조건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유도하려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왜 저걸 써야 되지? 고민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이런 거야. 이것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걸 알면 물리가 쉬워지는 거야. 왜 그러는지를 아니까. 이 식이.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운동의 법칙을 배우고 이 식을 가지고 운동량 충기량을 배우고 이 식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울 것이고 이걸로 연력학과 상대성 이론을 배울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걸 꼭 기억을 해줘야 돼. 다음 시간에 복습할 거거든? 처음에 많이 어려워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이 까먹기 쉬워요. 알겠지? 처음에 숙제는 좀 어려워. 그래서 숙제를 좀 내드립니다. 페이지 자 18쪽이랑 19쪽은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17쪽부터 여기 19쪽까지 하지 마세요. 알았지? 어려워요. 그래서 내신 만점 문제 있지? A, B, C 중에서 D는 수능 문제는 아직 못 풉니다. 그래서 절대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풀지 마세요. 자 숙제는 20쪽과 21쪽 두 쪽만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내가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거 수능 문제는 못 풀어. 너희가 못하는 게 아니야. 원래 책이 못 푸는 거야. 자 20쪽과 21쪽만 풀어보면 돼요. 알았지? 이 중에 보자 얘들아. 박지 오지 마. 세게 하지 마. 나도 안 나올 거야. 너무 나도 안 나와.